떨어지면 남자들이 약간 눈물이 많아지고 마음이 여려지고 막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여성은 이 여성 특유의 이 몸의 특징 그리고 정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반대로 남자같이 되느냐? 안녕하세요. 쉬 하나의 윤하나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호르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네. 여성 호르몬은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여성 호르몬은요, 크게 우리가 그냥 보통 에스트로겐이라고 알고 있는데, 에스트로겐은 사실은 에스트론, 에스트라다이올, 에스트리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많이 이제 그 다루는 호르몬은 에스트라다이올 두 번째 호르몬입니다. 근데 에스트론도 되게 중요한 게 에스트론은 폐경 여성 호르몬에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중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방에서 이 예전에 남성 편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안드로스테네 디온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지방 조직에서 변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분들이 에스트로겐이 나중에 폐경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많이 유지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필요한 호르몬은 에스트라다이올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에스트로겐 하면은 에스트라디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처럼 이렇게 네. 상당 부분 차지하는 여성 호르몬은 뭔가요, 그러면?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에스트라디올. 저도 헷갈리네요. 에스트라디올인 거고, 디올의 그 디올, 에스트라디올인데, 그냥 그거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얘기를 할 때에도 어차피 여성 호르몬이 부족할 때 보충 치료하는 것도 그냥 에스트로겐을 보충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에스트로겐은 그냥 에스트라디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수치상으로 뭐 정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상 수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상이 사실 중요한 것보다는 여성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게 업다운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배란할 때 측정을 할 때는 배란기에 아침 시간에 쟀을 때 적어도 150 이상이 됐을 때를 정상으로 보고요. 그 이하로 이제 떨어지면 우리가 보통 때에는 그럴 일이 없는데 여성이 살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폐경이 다가오는 갱년기일 때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 생성이 떨어져서 거의 측정이 안 되거나 뭐 5 이하,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몸에서 그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검사에서 정상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피검사보다 본인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처럼 이렇게 감정적인 변화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남자들이 약간 눈물이 많아지고 마음이 여려지고 막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여성은 이 여성 특유의 이 몸의 특징 그리고 정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반대로 남자같이 되느냐? 사실은 딱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은 떨어지면서 생기는 여성들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는 마찬가지로 남성하고 마찬가지예요. 우울해져요. 이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고 우울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래서 몸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잘 맞는 게 사실은 정서적인 정신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교수님, 그러면은 여성들은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임신이고 하나는 폐경이잖아요. 네. 그 두 가지에 따라서 호르몬에 대한 영향이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임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임신이 이제 조금 더 일찍 오니까. 그러니까 임신을 할 때에는 우리 몸에서 여성의 몸에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이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은 아기를 지키는 데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이 튼튼해지고 태아가 영양 공급을 제대로 잘 받고 이 자궁 안에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잘 되게 하면서 임신 말기까지 끝까지 잘 유지가 돼주게 해주는 호르몬들이 프로제스테론, 에스트로겐이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 에스트로겐이 그 쭉쭉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프로제스테론 사실은 임신 이후에는 그냥 생리의 주기에 맞춰져서 없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필요한 호르몬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점점점 떨어지는 갱년기,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니까 몸에서 이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근육도 막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생식기도 작아지고, 위축이 오고, 가슴도 처지고, 잠도 잘 못 오고, 그리고 막 얼굴도 화끈화끈해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영향을 온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받는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남성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여성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이 호르몬의 이 정상치에서 벗어나는 거에 따라서 몸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성이 폐경기가 됐을 때 감정이 이렇게 막 치솟다가 거의 사춘기랑 갱년기랑 거의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잖아요. 그 사이에 또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또 생기나요? 호르몬 수치의 변화라기보다는 몸이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 평상시에는 우리가 갱년기 이전에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이 이렇게 파도를 타고 그것을 또 맞춰주는 호르몬들이 같이 파도를 타고 하니까 약간의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은 쭉쭉쭉쭉쭉 계속 떨어지니까 다른 호르몬들이 같은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도 몸 안의 환경에서의 일정한 밸런스가 맞춰지지를 않으니까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더 심해지고, 이런 전체적인 내 몸의 신체적인 변화, 이런 변화들 때문에 느껴지는 나의 감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믹스가 되면서 더 감정의 동요가, 아까 뭐 짜증도 많이 나고 우울해지고 막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없어지느냐? 그럼 그게 아니라 사실은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고 수긍을 하게 되고, 낮아진 상태에서 몸이 또 다른 거기에 맞는 항상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 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막 이렇게 더 생겨서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떨어짐에 따라 폐경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폐경이 옴에 따라 또 호르몬이 떨어지는 건가요? 이게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폐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어떤 분들은 호르몬 보충 치료를 생리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폐경이 아닌데도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생리를 또 좀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폐경이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생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한데, 그런 밖으로 보이는 변화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결과적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뭐 평소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여자들도 이제 모자라면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르몬 보충 치료를 하면 암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암이 있었던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그런 그 병력이 있다면 호르몬 보충 치료를 하는데 좋은 그런 이제 대상은 아니에요. 위험 부담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게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호르몬 부족 증상이 있으면, 이게 부족 증상이라는 게 그냥 기분 나쁘고 뭐 감정에 동요가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식은땀이 많이 나고 심장도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래서 잠을 못 자겠고 뭐 이렇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나의 건강 상태 유지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호르몬 보충 치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거든요. 늦게 시작할수록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더 많아지고요. 증상이 있을수록, 그리고 그게 내가 불편하게 느껴질수록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서 호르몬 보충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오히려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고 다른 병이 더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그런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결국에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호르몬 보충 치료를 하는 것이 의학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고 가장 좋은 옵션인 거죠. 그러면 여성도 여성 호르몬이 떨어졌다는 자가 진단표가 있나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 떨어졌다고 자가 진단을 딱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물론 이제
표도 뭐 다양한 설문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진료실에서는 그런 걸 쓰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느껴지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얼굴이 화끈화끈, 그러니까 더운 게 아닌데 막 그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홍조가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막 아무런 이유 없이 가슴이,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그리고 식은땀이 나요.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요.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고 그냥 불쾌한 식은땀이 많이 나고, 그리고 제일 큰 차이가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나는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낮잠을 많이 자거나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잠을 쉽게 들지 못하고, 선잠을 자고 자다가 일단 깨면 다시 잠자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체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은 이제 생리의 양이 줄거나, 생리가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갑자기 끊어지는 거죠. 근데 그 생리가 끊어지는 게 보통 여성들은 임신했을 때 말고는 끊어질 일이 없거든요. 완전히 폐경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생리량이 줄어들면서 생리가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를 몇 개월 이상, 적어도 6개월 이상 생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폐경을 의심을 해야 되고, 그럴 때에는 그거 이제 내 스스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 상태인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려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고, 자궁 초음파, 그다음에 그 호르몬 검사 이런 것들을 해보고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를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의사로서 여성 호르몬에 대한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니까, 비뇨의학과 의사가 보는 여성 호르몬의 중요성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방광, 요도, 질, 생식기 이런 부분들이 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여성들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요도가 찌릿찌릿하고, 요도가 따끈따끈하고, 화끈화끈하고, 알을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불쾌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잠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증상이 생기면, 이게 감염이 아닌데도, 우리가 보통 염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세균 감염이 아닌데도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는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이제 치료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소변 자주 보는 빈뇨, 못 참는 절박뇨, 그다음에 기침하거나 찌거나 재채기 할 때 소변 새는 요실금, 이런 것들도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확 늘어납니다. 방광이 더 근육이 약해지고 그 주변 근육들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 자체부터가 사실은 영향을 받는 거라, 그것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네 라고 이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걸로 치료를 결정을 하는 거죠.